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소추 사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지금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올린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탄핵 소추 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가 있다. 얘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탄핵 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을 빼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걸 한마디로 소추 사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호선 학장은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죄명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탄핵 찬반에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국회에서 말이죠, 그 내란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찬반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소추 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를 뺀 탄핵 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에 탄핵 소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지금 헌법학자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무시하고 헌법재판했다가는 이거 불복할 게 뻔합니다.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공정한 재판 그리고 정말 정의로운 재판이 아닌 꼼수 재판 그리고 민주당과 협잡한 재판, 이런 재판을 한다면 정말 국민의 진짜 저항권이 그냥 싹 쓸어버릴 것이라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사기 소추서를 가지고, 이런 탄핵 소추서를 가지고 지금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국회에. 그리고 나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이거는 뭐에 동일성이 없는 거냐면 탄핵 소추안에 동일성이 없는 거죠. 국회에 낸 탄핵 소추안과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 소추안은 동일해야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을 때만 그 하나의 재판으로 되는 거예요. 그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으면 거기서 재판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국회에 낼 때 이 지금 탄핵 소추 사유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소추 사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지금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과 같아요. 근데 형사재판은 뭘 냅니까? 공소장을 내죠. 공소장으로부터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핵 재판은 탄핵 소추서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소추서는 뭐와 같습니까? 형사재판의 공소장과 같아요. 근데 이 형사재판의 공소장은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재판하다가 다른 걸로 재판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A로 만약에 그 공소를 제기했다면 요 A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거지, A에 대해서 재판하다가 그거 안 되면 B로 재판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형사재판을 준용하는 탄핵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냈던 소추사실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소추사실이 다르다면 이거는 각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이죠,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을 빼는 것을, 이거는 내란을 전제로 국회에서 의결을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빼버리면 국회에서 이걸 의결할 때 그 탄핵 사유가 너무나 다른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재판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판사 출신 의원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놓고서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 이는 사기 탄핵이다.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탄핵 찬성 의사결정을 한 의원들도 있다. 그렇다면 탄핵 소추 전체를 철회하고 새로 탄핵 소추안을 내서 의결을 새로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 탄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호선 학장은 말이죠, 내란죄 삭제와 관련해서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 지정 무효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탄핵 심판, 탄핵 재판에 대해서 지금 헌법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지금 법조인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를 통과할 때의 탄핵 사유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탄핵 사유가 다르다.
여기서는 내란죄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200석.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는 이 내란죄를 빼버렸다. 그 내란죄를 빼버린 이유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에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꼼수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꼼수에 지금 응해주고 있다. 꼼수에 박자를 맞춰주고 있는 게 누구냐? 헌재 재판관들이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이재명과 연결돼 있다.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도대체 저 누군가가 지금 헌재 누군가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장이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려 갔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이미 저 민주당 세력의 좌파 카르텔에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랬다면 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데요. 이 헌법재판관 8명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한다면 기각이 충분합니다. 보수 성향이 더 많아요. 성향으로 따진단 말이죠. 4, 5명이 보수 성향이고 지금 진보가 3, 4명이야. 그러니까 3명만 지금 반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3명만 탄핵 여기에 반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흘러가면은 쟤들이 결국 만장일치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자기 혼자 반대하기는 또 자기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워지면은 이거는 그럼 100% 탄핵 인용으로 가가지고서 파면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공정을 막아야 돼. 불공정을 막지 않으면 하나 많아야. 그러니까 불공정을 막는 게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의 누군가가 민주당하고 유착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거. 이걸 막아야 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 측에서 냈던 이 답변서가 오전에 냈는데 바로 그냥 유출이 돼가지고 JTBC에 보도가 됐단 말이야. 그럼 누가 유출했느냐? 이건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라는 애는 한 번에 일괄 변론기를 지정해가지고 무려 5번을 그냥 한꺼번에 지정을 해버린다든지 이것도 위법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위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적절한 시기에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헌법재판소에 나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충분하게 대통령한테 방어권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이 의원적 요소가 있는가 탄핵 사유가 있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공정한 재판이 언제보다도 요구된다. 그런데 이호선 교수가 얘기하는 거를 헌법재판소는 눈여겨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특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 헌법재판의 이 재판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호선 교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형사재판을 할 때는 처음에 공소를 제기할 때의 그 범죄 사실과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을 끝낼 때의 범죄 사실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로 재판에 달렸다가 중간에 B로 바꾸는 거 안 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 탄핵재판이라는 것도 형사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탄핵소추서가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서는 그 안에 사실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할 때의 탄핵사유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지금 탄핵사유가 다릅니다. 그러면 공사실의 동일성, 쉽게 말하면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깨진 겁니다. 깨졌다면 이거는 각하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하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와라. 이래야만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 재판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공유해 주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